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해훈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댓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선 특집 방송 때문에 한 주 쉬었고요. 2주 만에 두 분 뵙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두 분이 활약이 대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어떻습니까? 최수성님이 활약이 대단해요. 최재성 수석님 뭐 어떻습니까? 소감 어떠세요? 이제 당연히 허탈하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이제 표 차이가 적어서 네. 자꾸 복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제 아쉬움과 이제 이런 게 더 커지고 네. 그래서 과거에도 뭐 대선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뒤돌아보고 되짚어보고 예. 하는데 이번은 그 표 차이가 적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아쉬움과 이제 이런 게 더 비례해서 커지는 것 같아요. 0.7%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요것만 더 잘했으면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혜훈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희도 아쉬운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압승이었다면 예. 이제 국정 운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을 그렇겠죠. 텐데 네. 거기다 지금 이제 야당이 거야잖아요. 네. 거야라는 구도가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이제 지지율이 더 좋았다면 어떻게 개혁까지나 이런 거 문재인 정부와 이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돼야 되는 문제들이 예. 국회에서도 좀 통과도 쉽고 이럴 뻔했는데 네. 지지율이 이렇게 신승으로 하다 보니까 예. 야당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게 야당이 이제 국정 운영에 협조를 잘 안 하고 네. 이제 발목을 잡으면 이게 참 큰일이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걱정이 벌써 현실화되는 게요. 네. 인수위 구성 라인업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MB 출신, MB계 인사들이죠. 전 이명박 대통령계 인사들, 또 서울대 중년 남성들, 50대 이상 남성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다. 이런 비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첫 인사잖아요. 네. 아직 그 인수위가 한 뭐 200명에서 400명 정도 되잖아요. 통상 정부들이 보면 네. 이제 뭐 10대 명 발표 난 걸 가지고 전체 수백 명을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보는 대목이 여성이 좀 더 발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당선인은 능력 위주로 하겠다 그러셨는데 여성 중에도 능력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요. 남자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인수위 인선하시는 분들이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예. 여성들을 좀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 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네, 이혜훈 의원님도 당연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최재성 수석님이 보시는 인수위 현재까지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인수위를 그렇게 이제 전체는 아닌데 사실 이제 주요 역할을 해야 될 자리를 이제 인선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처음 그래도 구성을 그렇게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재 뿌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지나치죠. 예. 우선 이제 그 서울대 예. 위주라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능력 위주로 할 거면은 그냥 하지. 네. 능력 위주로 한다는 말 자체가 그거는 또 여성을 차별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성들이 아주 태생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배려를 해야만 선발이 되지 능력대로 하면 여성은 선발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가 이제 가령 이제 뭐 벙어리 장갑 또 뭐 그런 장님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그렇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설령 그렇게 이 여성 배분 같은 거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당선인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잘 깊이 안 해온 아. 그런 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MB계 인사들이 그냥 저 정도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예. 그것도 지나친 겁니다. 네. 뭐냐면 MB 정권에 대한 이제 평가는 둘째 치더라도 정말로 저거는 편중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선인의 한계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예. 죄송한데 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하. 네?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늘 지적해왔던 검찰 시절에도 이 소위 말해서 측근 챙기기 네. 이런 것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윤핵관. 예. 알겠습니다. 네, 정치 프로파일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을 저희가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일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이현 의원님, 무산의 이유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게 두 가지를 짚잖아요. 예. MB 사면에 대한 부담.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기업, 정권 교체기에 있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인사들을 지금 문정부는 본인들이 하고 가겠다 마지막 날까지라도.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건 오랜 관례를 보면 당선된 새 정부에 넘기지 아주 필수적인 그런 자리 몇 개도 꼭 임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새 정부와 의논을 하고 협의해서 새 정부가 오케이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소위 포용이랄까 예. 이런 게 부족한 굉장히 경직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무산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인사들 이제 야권 인사죠. 이제는 야권 인사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막까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인사권 행사하고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오만하게 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알박기니까요. 인사 네. 알박기잖아요. 예. 최혜성 수석님 두 가지 이유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네. 당선인이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만난 자리에서 회동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미리 예고를 하고 예.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음흠. 그래서 그거는 청와대 짓궂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예. 진짜로 점령군과 같은 자세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도 두 분이 만나서 네. 해야지. 그거를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청와대가 응답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미리. 네. 그러니까 인사권 행사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응답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또 오만하다 그러고 알박기라 그러고 네. 이러면은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제 저야 민주당이고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너무 설리거 가지고 이런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아하. 그 다음에 사면 문제도 네.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해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서로 간에 이제 네. 아주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 어설프고 설익은 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수위 구성도 저건 마음대로 인수위고요. 네. 인수위 구성하는데 워딩도 저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님하고 만나는 문제도 예. 공개적으로 저렇게 포를 먼저 쏴버리니 네. 이거는 정치도 아니고 책임감 또 뭐 예의 이런 것에 다 어긋나고 매우 거친 거죠. 예. 그래서 더 복잡한 이제 국정 운영을 앞으로 해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녀와서 이혜원 의원님의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혜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대통령 선거 이후 인수위 구성 그리고 정권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이슈들, 현안들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좀 전에 이제 최재성 전 수석께서 뭐 두 가지 그 사안 현안들 있다 하더라도 그냥 두 분이 만나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사전에 그것을 공개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게 만든 거 이건 패착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설사 그런 면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좀 감정이 상했다. 이제 감정의 문제인 것처럼 들려요. 아, 예. 근데 이제 서로 일을 하다 보면 네.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죠. 하지만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자영업자 손실 보전만 하더라도 손실 보상을 빨리 해드려야 지금 되잖아요. 네. 사실 지금 이제 문을 닫을 상황에 와 있는 그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상황에 와 있는 숨이 턱에 걸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예. 이제 약간 감정적으로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조금 묻고 네. 대를 위해서 소를 조금 죽이면서 이런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그리고 지금 부동산도 세제 개편안이 23일 날 정부가 발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사실 이렇게 한번 손을 볼 때 윤 당선인의 공약까지 조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최대한 찾아서 네. 하면은 훨씬 국민들한테 지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두 분이 그 예. 함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최재성 수석님, 일단 그 두 가지 현안 중에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만약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제 회동 일정이 다시 만들어지고 두 분이 만나시게 됐을 때 건의를 하시게 된다면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받아들이시는 것이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거는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꾸 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형량이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 정서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면 여론이 높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요. 네. 요즘에 이제 조금 뭐 조사 하나인데 조금 뭐 사면해야 된다가 늘어난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적어도 국민 다수가 네.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 양형이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적지만 예. 전부 개인적으로 돈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안 자체가 이제 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형량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 개인 돈과 관련돼 가지고 인사 뇌물죄 뭐 국정원 돈 상납받은 거 뭐 이런 걸로 다 그다음에 이제 다스 네. 그래서 조금 이 국민 정서가 그래서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진짜로 그러고 싶으면 취임하고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취임 후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독립되지 않고 전 대통령에게 계속 귀속이 돼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 의원님 취임하신 이후에 윤석열 새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지난번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이 사면해야 된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DJ가 이제 위대한 점이 이런 데서 위대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대통령 딱 당선인 입장으로서 당선인과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 YS 대통령을 회동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된 거잖아요. 예. 그 사실 그걸 통 크게 딱 받아가지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거를 사실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제 국민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형량이 얼마냐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좌우가 나뉘어서 정치 보복의 모양을 띠고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와 그 이후 계속 이제 이어지는 자살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원한 풀기, 사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털어주시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좋은
역사의 통합의 대통령으로 평가받으실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그렇게 자꾸 좁게 보시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네.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시죠. 예. 게다가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문제까지도 네. 권성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는 동시사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DJ 대통령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형 선고받고 피해 당사자, 아주 직접적인 당사자고 그 탄압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시절에는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완전히 생각이 또 바뀌어져 가지고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그게 30년 된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얼마나 그렇게 존경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만 꼭 김대중 대통령 또 다시 또 호명을 하시고 하는데요. 그거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나옵니다. 네.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좀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해야 될 문제지. 네. 그리고 국민 통합하고 사실은 무관해요. DJ 대통령 당시의 정치적 환경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DJ 대통령 그야말로 DJP 연합으로 겨우 30몇만 표 이겨서 수평적 정권 교체한 건데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 당사자 이걸 갖다가 붙이면은 네.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야기를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서 공개적으로 꺼내신 것 자체가 오히려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문제를 감정 기싸움으로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 감정 기싸움으로 보지 말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뭐가 더 바람직하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마 권성동 총장이 왜 그런 말씀을 권성동 의원이죠. 네.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신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런 이제 균형을 맞춘다 그런 개념으로 한 건 아닐까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형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의 두 분이 이제 사법적 처벌을 받으신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두 분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 국정원 특활비 뇌물죄 적용된 거는 MB 대통령만 적용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적용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따지기가 이래서 이분은 사면이 돼야 되고 저래서 이분은 사면이 안 되고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사법적 판결은 그랬으니까 두 분이 다. 한 분은 17년 1,800억, 한 분은 1,300억, 그리고 한 분은 20년 1,800억.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적 판결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셨거든요. 형량도 높죠. 예. 근데 이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을 하면서 범죄의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MB 대통령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사면이 이제 형량이나 그런 걸 갖고 따지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 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MB 대통령도 결자 해지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네. 왜 국민 통합이냐고요. 대통령끼리 통합이면 몰라도 예. 그게 어떻게 국민 통합이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을 안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의한 보복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김재원 의원은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방송에서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요.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이 만든 지금 대통령은 뭐가 돼요? 윤석열 당시 수사 책임자 팀장은 그러면은 이 보복하는 데에 앞장서 가지고 구속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건 논리도 아니고 그건 말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이런 논쟁을
하더라도 너무 그냥 엇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많은 그런 그 간극이 좀 있는데 여기서 좁혀질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추후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두 분 대통령과 당선자 두 분 간의 회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인사 관련해서 지금 거취가 가장 주목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준비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를 언급했습니다. 최희성 수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매우 지나친 얘기고요. 네. 제가 그냥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가 들어도 불쾌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당선인 측의 이 분위기, 네. 태도, 자세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 아하. 지금 아까 이제 이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만남이 불발된 네. 소위 말해서 사면 인사 이 두 가지도 공개적으로 그래버렸고요. 예. 김오수 총장의 경우도 공개적으로 그래버린 거고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안 된다고 하는 박범계 장관한테 입 다물라는 얘기를 하고요. 권성동 의원이. 그래서 후보와 윤핵관 후보 측근, 핵심 측근들은 그러니까 당선인과 네. 이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점령군처럼 행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추미애 장관과의 그런 추운 갈등도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에 대해서 검찰총장 임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를 안 했어요. 그만두라 마라 얘기 안 하고 네. 윤석열 당시 총장이 얘기를 했듯이 이 신뢰할 만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다해달라고 하셨다고 그 당선인이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게 독립적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이나 검찰총장 이런 데는요. 당선인이라고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더라도 네. 이분들의 저기 임기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이 인사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공사 뭐 이런 인사는 예. 아마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든 네. 되는 상황이더라도 예.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할 때도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걸 갖고 화두로 삼고 근데 한국은행이나 검찰총장 이런 데는 다른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읽히냐. 네. 한국은행장 하지 말아라. 검찰총장 하지 말아라. 이거는 당선인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행 지금 이주열 총재도요. 죄송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후반기 총재 하신 거를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하라 말아라 하고 검찰총장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 그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 네, 이현 의원님 말씀 좀 들어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현 의원님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도적인 부분 계속 이제 최 수석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점령군처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는 너무 오만하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국민들 그 여망을 담은 거라고 보는데요. 예. 지난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대장동 수사가 뭐 하나 진전이 된 게 없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는데 검찰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무능하거나 권력의 눈치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럼 둘 다 검찰총장으로서의 결기력 사유다. 이 얘기를 저는 권 의원이 했다고 보고요. 권 의원도 지금 전제를 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거취를 고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정권 눈치 보고 입 맞추기 수사하는 이런 거 당장 그만둬야 된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공기업 인사 말씀하셨는데 3월 9일 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이 된 3월 10일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을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꽂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꽂았잖아요.
선거 끝나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 남은 기간을 두고 공기업에 특히 이제 정치권 인사를 내려보는 이 낙하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전문가가 인사 그 자리에 가는 걸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전혀 전문성도 없고 전공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캠코드 인사라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재명 캠프에 있던 사람 또는 이제 코드가 맞는 자기들 좌편한 인사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 지금 이 청와대 행정관 3월 10일 날 공기업에 임명된 이 사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정권 말기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3년짜리 4년짜리 임기가 되는 그런 자리에 꽂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공기업 인사 그렇다 치고요. 검찰총장에 대한 독립성 임기 보장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근데 이제 보면 아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던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줬다 그러시는데 예. 추미애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당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의 독립을 우리 헌정사상 가장 최악으로 훼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훼손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향할 때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도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꼭 물러나라라고 본인 입으로 말해야만 검찰 독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입과 그 만행을 예. 가만히 방치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주지 않은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많이 했고 거의 1일 1사건을 넘어서서 1일 5사건이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문재인 나올 대통령 만큼. 시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랬으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되실 때도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하지 않고 새 인물로 아니, 그런 뜻은 그건 아닌데 아닙니까? 그런 예. 뜻은 아닌데 예. 본인들은 안 했는데 왜 너는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본인들이 더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럼 예. 검찰총장 임기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검찰총장이 그 대신 무능하고 예. 권력의 눈치만 보면 그런 사람은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바랄까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검찰총장의 문제는 이재명 후보를 구속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면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관한 것을 제대로 했습니까? 또 장모 문제나 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문제나 그래서 그거는 네.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입장에서 검찰이 왜 윤석열 후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양측 간에 그것을 예. 그래서 김호수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한쪽의 정치적인 예. 편견이나 주장을 가지고 검찰총장 임기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고요. 이걸 편견으로 그다음에요. 폄하를 해버리니까 네. 굉장히 이제 이재명의 대장동 잘못과 예.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이 마치 비등한 수준처럼 저렇게 자꾸 물타기를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니 다 네. 맞다 하더라도 예. 그 두 분 주장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요. 저희는 시간이 다 돼서 정치 프로파일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 이혜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